야, 너 진짜 튼튼해 보여. 너 진짜 잘 먹고 튼튼하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누워있냐?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상처가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뱃살도 빼고 활력도 찾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뱃살을 에너지로 쓰면 힘이 날 텐데 왜 안 되는 거야? 뱃살 왜 안 빠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 뱃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분들이 자꾸 놀리거나 핀잔을 주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야, 너 진짜 튼튼해 보여. 너 진짜 잘 먹고 튼튼하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누워있냐?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요, 실제 연구에서는 뱃살이 많을수록 정말 피곤해집니다.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뱃살도 빼고 활력도 찾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은 주로 이 내장지방을 의미합니다. 내장지방은 간, 또 장, 췌장 주변에 쌓이는데요. 단순히 이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요,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고로 남아있지 않고요, 이 대사장애를 유발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뱃살 그냥 에너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바로 못 쓸까요? 비만과 관련된 이 대사장애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뱃살을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이 인슐린과 포도당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포도당은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긴 한데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로 포도당이 못 들어갑니다. 즉, 건강한 상태에서는 음식 섭취하시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의 신호로 근육이나 간, 지방세포 안으로 혈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 내장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슐린을 만들어요. 특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 시기에는 계속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과잉 분비하는데요, 그 인슐린의 신호를 받는 세포의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또 막상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는 계속 혈당이 쌓이는데 세포로는 막상 혈당이 못 들어오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만들고 이것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그럼 조금 들어온 이 포도당을 어떻게든 저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뱃살 관리에 좀 도움 되거든요. 일단 이 염증 물질, 특히 이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지방세포에서.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 그러니까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포도당을 들어오게 하는 수용체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지방 독성이 생깁니다. 지방산이 세포 내로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서 인슐린 전달 신호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포 내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기관이 계속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세포 입장에서는 밖에 지방이 진짜 많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부족하다는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런 신호는 몸 입장에서는 기근과 기아일 때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또 다 저장해요. 그래서 조금 먹는데 살이 안 빠지는, 그렇게 대사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지방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쓸까요? 지방은 기본적으로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과정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혈액 속에 이미 많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뭐 혈당도 있고 지방도 있고요. 하지만 인슐린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리파제 작용이 억제됩니다.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지방 분해가 이루어져도 이게 또 문제예요. 만약에 지방 분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너무 과잉의 지방 때문에 간에 쌓이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이 지방세포가 작을 때는 이 세포의 활성산소나 산화 스트레스, 염증 물질이 적은데요. 지방이 많아지면 이것들이 서로 뭉쳐서 커집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방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서 멀리 있는 근육들조차도, 멀리 있는 뇌조차도 뭔가 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보존하고 최소화하고 이런 회로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피곤하고 힘은 왜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이제 비만 상태에서 힘이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세포는 계속 포도당이 잘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인슐린 수치는 계속 높으니까 지방 분해가 억제가 돼요. 그 다음 이런 과정에서 체내 염증과 세포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비유를 드리면 전자제품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많이 줘야 약간 기능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뱃살이 좀 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그리고 진짜 남들에 비하면 진짜 콧딱지만큼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은 이 내 몸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이 대사를 이제 리셋 하셔야 되는데 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슐린에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좀 힘을 내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천천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그냥 먹는 거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실제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풍부한 식사를 어느 정도는 배가 부른 느낌,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게 드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적게 드시면 움직이고 싶지가 않고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들어오는 영양분도 적으면 몸에 또 그 들어온 조금이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뱃살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마침 새해도 됐으니까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요. 체내 지방을 어쩔 수 없이 쓰게 회로가 돌아가요. 처음에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12대 12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나 8시까지 안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흔히 말하는 16대 8 이런 걸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16대 8을 하는데 아침을 드신다 하면 저녁을 빨리 먹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정상 괜찮으신 분들은 16대 8을 하실 경우에는 아점을 드시는 거죠. 브런치 10시쯤 드시고요. 그 다음 6시나 7시에 한 끼 더 드시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드셔야 되냐, 이때 내가 8시간 동안은 마음껏 먹어야지 하고 떡볶이, 마라탕, 육개장 이런 거 드시면 절대 안 되죠. 항염증 식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 세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지중해식의 핵심은 생선을 드시는 거다. 작은 크기의 생선, 그래서 고등어나 멸치 위주로 드시고 한 번씩 연어나 참치를 드시는 거죠. 거기에 채소나 과일, 특히 이제 채소 위주의 과일은 약간 곁들여서 색깔별로 드시는데요. 색깔별이라 함은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주황색, 세 번째 노란색, 그리고 네 번째 초록색,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란색, 보라색, 검정색 계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흰색, 베이지색, 갈색 계열. 이런 것들이 사실 심혈관 학회든 콜레스테롤 관련된 동맥경화 학회든 이런 채소들을 색깔별로
색깔별로 골고루 드셔라, 뭐 무지개 식단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은 것 중에 어떤 색깔을 드셨는지 한번 챙겨서 보시는 것도 꽤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그 색깔이 가지는 식물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연구는요, 하나의 종류를 많이 먹는 것보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녹색 채소는 많이 드시겠지만 그 외의 색깔도 곁들여서 드시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를 유발하는 것 중에 의외로 수면 부족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뱃살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다 배에 저장돼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지 않게,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것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은 아주 작게 하지만 꾸준하게, 예전보다 아주 조금씩만 좋아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새롭게 팍 하시고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하면서 작은 성취를 느끼시고, 작은 성취가 느껴지면 하나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뱃살을 어떻게 빼죠?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습관, 그리고 왜 뱃살이 있는 분들이 피곤한지를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가끔 뭐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색깔별로 야채를 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비싸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냉동 채소도 괜찮아요. 비용을 생각하시면 냉동 채소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시장을 가시는 것도 꽤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제철 재료들을 활용하시는 거.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 뭐 주말에 하루쯤 한꺼번에 준비를 해서 냉동을 해 놓으시거나 소분해서 담아 놓는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부담될 수 있지만 또 익숙해지시면 꽤 수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찌면 쓰는 비만 약들이 훨씬 비싸질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돈 버는 거다 생각하시고 생활 습관에서 조금씩 관리해 나가시면서 뱃살을 줄여 나가시는 25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